안녕하십니까. 대세랄리본 윤현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상부 승모근이 문제가 아니라 견갑거근 때문에 어깨 뭉침이라든지 어깨에 뻐근함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견갑거근을 어떻게 하면은 좀 뭉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통증에서부터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운동 루틴을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일단 견갑거근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날개뼈에 붙어있고 날개뼈 모서리에 붙어있기 때문에 날개뼈가 불안정했을 때 당연히 견갑거근 자체가 많이 뭉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여러분들의 자세 습관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자세 습관이 나오는 것도 결국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대한 문제겠지만, 이렇게 견갑골이 불안전했을 때 자세 자체가 또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자세가 안 좋아서 견갑골이 불안전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여러분들 견갑거근이 지금 좋지 않다면 그냥 자세를 고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불안전한 견갑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운동 루틴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영상 한번 따라해 보시고 여러분들 견갑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어떻게 하면은 관리해서 어깨 뭉침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견갑거근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통증이 생겼다면 뭉쳐있는 견갑거근을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좀 해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견갑거근 마사지를 합니다. 근데 견갑거근을 제대로 짚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사지볼로 견갑거근을 제대로 짚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견갑거근은 일단은 이 날개뼈의 안쪽에 있는 날개뼈를 이렇게 팔을 뒤쪽으로 하면 날개뼈가 잘 만져질 거예요. 근데 날개뼈의 안쪽에 있는 모서리, 그리고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깔딱깔딱한 느낌이 날 거예요. 그 부위를 공으로 눌러주는 마사지를 할 거예요. 조그마한 공, 그리고 테니스 공도 괜찮으니까, 테니스 공은 굉장히 저렴하니까 테니스 공 하나 정도는 집에다가 놔두시고 뭉쳤을 때 관리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공을 방금 제가 알려드렸던 부위, 날개뼈의 안쪽 모서리 위쪽 이 부분을 벽에다가 갖다 댈 거예요. 벽에다가 갖다 댈 겁니다. 위쪽, 모서리 위쪽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꾹 누르고 있어도 되고요. 그리고 눌러줌과 동시에 팔을 위아래로 움직여주세요. 그러면 날개뼈가 같이 함께 움직이면서 이 견갑거근이라는 근육을 좀 더 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강하게 마사지를 하게 되면 오히려 뭉쳐있던 견갑거근이 더 많이 수축되고 긴장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강도로 눌러주신다고 생각하시고 한 1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목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물론 견갑거근이 목을 움직여서 스트레칭 될 수 있겠지만 날개뼈가 벌어진 상태가 돼야, 날개뼈 이렇게 벌어진 상태가 되면 견갑거근이 더 신장되는 거거든요. 이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개뼈를 벽에다가 날개뼈를 이렇게 손을 짚고 벽에 붙였다고 생각하고선 목 뒤를 잡고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견갑거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날개뼈의 위쪽 모서리에서부터 목까지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스트레칭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팔을 위로 올린 다음에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면 제가 방금 마사지했던 그 부위가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 날 거예요. 보통 스트레칭은 짧게 해주시는데 그냥 한 번에 길게 끝내세요. 1에서 2분 정도 실시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견갑거근이 뭉치는 또 근본적인 원인에서 앞쪽에 있는 가슴 근육, 특히 소흉근은 날개뼈 앞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소흉근이 긴장하면 날개뼈를 이렇게 앞쪽으로 들리게 되거든요. 그럼 이 동시에 견갑거근이 같이 짧아질 수 있기 때문에 소흉근에 있는 긴장을 풀어줘야 돼요. 소흉근이 앞쪽으로 날개뼈를 전방경사, 기울어지는 역할을 한다면 반대로 후방경사를 시켜주면 소흉근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평소에 가슴 스트레칭은 이렇게 하잖아요. 진행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소흉근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좀 더 위로 더 올려서, 중요한 건 날개뼈가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굽어져 있으면 안 되고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후방 경사시킨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활짝 여세요. 그 다음에 가슴 근육이 늘어난다는 느낌, 이 가슴이 늘어난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것도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볼게요. 견갑거근 마사지에서 일단은 풀어준다. 그리고 견갑거근 마사지 했으니까 견갑거근 스트레칭 해준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날개뼈를 앞쪽으로 굳게 만들어주는 소흉근의 스트레칭을 통해서 지금 날개뼈가 어쨌든 잘 움직여주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날개뼈를 그러면은 제대로 잡고 있는 근육들을 트레이닝 시켜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흉근이 앞으로 굽혀졌잖아요. 그러면 뒤쪽으로 잡아 당겨주는 근육들이 뭐가 있습니까? 승모근. 승모근 중에서도 중간 그리고 하부 승모근이 있어요. 중간 승모근은 날개뼈를 안쪽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상부 승모근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하부 승모근은 날개뼈를 밑으로 내려줘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이렇게 T자 운동 우리 많이 하잖아요. 밴드 잡고 날개뼈를 가운데로 모아주는 운동을 하는데 하부 승모근은 날개뼈를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거지만 팔이 내 몸통 선상을 넘어가는 순간 날개뼈가 아래로 모아지면서 하부 승모근이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엎드려서 이런 T자 그리고 Y자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서 있는 상태에서는 밴드와 같은 탄성이 있는 운동 도구, 소도구를 이용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집에는 걸 게 없잖아요. 문고리 하면 문이 뿌개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그냥 밴드를 이렇게 잡고 날개뼈를 가운데 쪽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날개뼈의 움직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가려고 하면 오히려 이런 느낌으로 가요. 이거를 가장 주의해 주셔야 돼요. 적당히 내가 날개뼈를 가운데로만 수축해 줄 수 있게끔 날개뼈를 가운데 쪽으로만 수축할 수 있게끔 트레이닝 시켜주는 거예요. 날개뼈 가운데. 횟수는 10개에서 15개 정도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제가 날개뼈 이렇게 위쪽으로 만세했을 때 몸통 선상을 딱 지나가는 순간 하부 승모근이 운동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밴드를 가지고는 이렇게 위로 올렸을 때 몸통이 서 있다 보니까 척추가 뒤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중력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중력의 반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날개뼈 아래쪽에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골반 살짝 접어주시고 허리가 굽어지면 안 됩니다. 허리의 보호를 위해서 골반을 살짝 접어주신 다음에 아까처럼 밴드 바깥쪽으로 잡고 엄지손가락은 천장 방향 팔을 위로 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지금 그러면 날개뼈의 중앙이나 하부 쪽을 트레이닝 했기 때문에 어깨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그냥 날개뼈 이렇게 움직이면은 더 아까보다 가슴이 더 잘 펴지는 게 느껴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전거근 운동을 할 거예요. 전거근은 여기 있는 이 톱니처럼 생긴 근육이죠. 이 근육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날개뼈를 딱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이 근육이 약하게 되면은 아까와 같은 이런 자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근육이 힘을 딱 줘서 몸통에 고정시켜줬을 때 날개뼈 불안정성이 해소되면서 견갑거근이 뭉치지 않게끔 해준다. 이것도 밴드를 가지고서 할 수 있어요. 밴드를 가지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려주세요.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팔꿈치랑 손목이 일자. 그럼 날개뼈를 앞쪽으로 쭉 밀어준다는 느낌. 지금 보이나요? 전거근이 밀리죠. 근데 만약 이렇게 힘 주고 있으면 전거근이 힘이 안 써요. 날개뼈를 앞으로 이렇게 밀어요. 세게 밀려고만 하면 흉추가 굽어져요. 등이 굽어진다는 거예요. 등이. 그래서 등을 편 다음에 날개뼈를 앞쪽으로 날개뼈를 쭉 밀어서 힘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힘 준 상태에서 위로 프레스. 많이 안 올라가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날개뼈가 바깥쪽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하세요. 보이진 않으니까. 그리고 다시 내렸다가 날개뼈 바깥쪽으로 옆에서 봤을 땐 팔꿈치가 손목이랑 일자. 대부분 이렇게 민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아니라 팔꿈치랑 손목이 동시에 같이 나간다는 느낌. 그럼 이 동작이 결국은 플랭크 동작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플랭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전거근을 못 써서.
그러신 분들 대부분 날개뼈가 약한 거예요. 약하면은 견갑거근의 긴장을 높일 수 있고 우리 평소에도 자세 습관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오늘 운동이 뭐 견갑거근이나 어깨 뭉침뿐만 아니라 어깨 재활에 또 필요한 운동일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트레이닝이라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아토피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아토피의 원인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뭉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깨 뭉침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즉각적으로 제가 완전히 완쾌시켜준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토피라든지 그런 만성적인 질병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엄청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목에 뭉침이 있으면은 이곳저곳 병원 다니는 거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 최선의 선택을 하셔가지고 운동 프로그램을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이렇게 어깨 통증이라든지 다른 부위의 통증과 관련된 운동들 좀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